근데 이거는 지금 그 체포영장 기각됐네요. 기각됐어요? 네, 내란 특검에서 알림이 왔는데 방금 속보예요. 이건 일단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네.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하겠다고 응할 했다. 것을 밝히고 이유로 기각함. 아니 우리 원고 이거 좀 준비했는데 체포영장 이어서 어쩌고 저쩌는데 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러네. 네, 기각되면서 나머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작가님이 원고 잘 쓰셨네. 기각 가능성 어떻게 보냐. 그죠. 요 한 줄 때문에 지금 사는 거네요. 예. 근데 기각 가능성 없다고 대답하시려고 했죠. 당연히 없다고 했죠. 아니 저는 한판 승부 가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제가 다른 몇 분 물어보니까 이건 낼 거고 체포영장은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48시간 조사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체포영장 기각됐네요. 기각됐어요? 네, 내란 특검에서 알림이 왔는데 방금 속보예요. 이건 일단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네.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하겠다고 응할 했다. 것을 밝히고 이유로 기각함. 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음. 28일. 네, 28일 내일 모레 글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체포하겠다는 청구를 거예요? 검토할 것임. 예. 네, 일단 특검에서 한 번 더 뭐 청구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글쎄 말이야,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들어가고 윤석열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좀 뭐 죄송한 표현이다 밑장을 보여줘야죠. 이제 끝장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밑바닥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이 내란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판단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느슨하죠. 네. 음. 사실은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네. 혐의가 중대하고 또 소명돼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혐의에 따른 거죠. 누가 편의점에서 껌 훔쳤는데 또 껌 훔쳤어 안 훔쳤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증거인멸을 또 시도해요. 그럼 CCTV로 그걸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에 혐의가 중요한 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또 혐의가 클수록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그렇죠. 왜냐면 구속 기간이 중형이 예고될 때 더 크잖아요. 그럼 내란죄라는 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45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범죄예요.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너무 이런 부분들을 느슨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공방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미친 척 해가지고 조금 있었지만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장판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배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내란 사건의 네. 전모를 빠르게 밝히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의 신병 확보가 빨리 중요하다. 음.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지만 네.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네, 맞아요. 사령관. 그다음에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분도 만약에 추가 기소에 구속영장이 안 나면 6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석방되죠. 그러면 윤석열이 이들과 입을 맞추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여 년 만에 일어난 가장 끔찍한 범죄인 내란에 대해서 전모를 못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약간 일부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강력히 뭐 얘기를 했다고 스피커를 올렸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걸 법원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원이 확실히 그 직위원 재판부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해서 그 이후에 그 행보를 보면 인권을 명분으로 진짜 좀 깐깐하게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전문가들 물어보면 이걸 아무리 피의자 인권을 해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이제 중론이에요. 법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조율을 거쳐서 특검 조사에 응할 계획인데 왜 나를 체포하려고 그래? 난 뭐 출두하라 그러면 난 출두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 심사할 때 가서 변호인 측에서 자세히 얘기한 것을 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앞서 3번 씹었잖아요. 특검은 다릅니다. 뭐 그게 논리가 먹혔나 보죠. 근데 이게 이제 네. 법불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원래 취임할 때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법이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네, 불법하기. 네, 그건데 사실 이원석 총장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키지 못했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이대로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 이원석 중에 잘못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법원에 잇따른 판단을 보면 그냥 법 악인가? 근데 물론 불자가 빠진 거죠. 뭐 권력에 쫄고 그게 아니라 네. 약간 그래도 전직 대통령까지 했고 그래도 어떤 지지자들이 어떤 구구 지지자들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걸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라는 있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잘 보이려고 또는 어떤 음모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음. 저분이 그래도 한때 대단했던 분인데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음. 혹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어.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아니다. 음. 물론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뭐 머리끄댕이 잡고 오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죠. 생각하지만 그죠. 적당한 형식은 갖춰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거는 제가 본인이 봤을 때 안 방어권을 따는데. 넘었어요. 이미 그렇죠. 윤석열은 방어를 충분히 하고 있고 방어를 넘어서 남용하고 공격을 있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다른 사람 그러네.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공격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반격이죠, 반격. 예, 본인 나가서 막 말하잖아요. 재판 나가서 막 이거는 이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야당이 해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뭐 여당에서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특검이 야당이 추천한 게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 들어와서 추천했냐고요. 그 전부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 특검이에요 이게. 받아줬으면 됐잖아요 1월달에 대법원장 제3자 특검해서. 근데 본인들이 막아놓고 이제 정권 바뀌니까 아 이건 야당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화가 나네요. 이러면 저희 댓글에 보면 사람들이 뭘 하세요? 법불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도 하네요. 이러면 구속영장도 안 나올 수 있다. 네, 사람들이 옹호하는 분들은 걱정- 계세요? 옹호하는 분들 한 명도 없는데요. 없어요? 아, 요거를 옹호하는 사람은 본인이 법원에 한번 잡혀가봐야 정신 차려요. 민간인에게 얼마나 오목하게 들어오는지 법이. 아니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현행범이 아니야. 예. 근데 너 얘가 아주 그냥 CCTV에 다 잡혔어요. 음, 연쇄 살인범이야. 음, 그런데 너 나와 안 나와요. 음. 세 번 불렀어 안 나와. 네. 체포영장 했는데 아니 걔가 그때 나간다고 해서 한 번 더 불러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은 연쇄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를 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 이것도 내일 난리 나겠네요. 요거 그러네요. 지금 살짝 제가 봤을 때 좀 느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제 특검도 출범했고 뭐 거의 약간 이거는 이제 잡혔다 대부분 각이 잡혔다 했는데 야 정말 느슨할 만하면 쪼아주는. 근데 이게 사실은 특검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하고 그리고 또 조은석 특검 이거는 방식이 누구나 아주 여러 명이 검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조은석 스타일이다. 그냥 예상보다 남들 예상보다 한 발 빠르게 맞아요. 영장 체포영장도 그냥 청구해버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김영현 구속영장 아니 추가 기소를 한 거 추가 기소한 것도 풀려나는 꼴을 못 본다. 이걸 그냥 명백하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특검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법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법원이 너무 상황을 마치 저는 구구라고 아스팔트 세력들이 일부 지지한 거 예를 들어 전환기 씨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뭐 국민적 통합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원고 이거 좀 준비했는데 체포영장 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러네. 예, 기각되면서 나머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영장 뭐 아까 우리 그래도 작가님이 옹호 잘 쓰셨네. 기각 가능성 어떻게 보냐. 그죠 요 한 줄 때문에 지금 사는 거네요. 예. 근데 기각 가능성 없다고 대답하시려고 했죠. 당연히 없다고 했죠. 아니 저는 한판승부 가서 지금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제가 다른 몇 분 물어보니까 이건 낼 거고 체포영장은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48시간 조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제를 근데 예전에 풀려난 걸 봐서 약간의 우려는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족을 다셨군요. 네,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참 28일까지 기다려라. 전 이해가 안 체포영장이 된다. 발부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미안, 내 나갈게, 날짜 정해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이런 판단한 거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그럼 그렇지만 뭐 김건희 씨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그 분들에 기각되게 있어서는 좋겠네. 가장 큰 게 일찍 기억된다니까요. 일찍 신병 확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전 법원이 좀 너무 느슨하게 보고 있다. 계속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은 출두하라고 해도 아파요 그러면은 그렇죠. 체포영장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제는 또 나와야 돼요, 근데 나와야 돼요. 그거 또 어떻게 계속 봐줘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겠죠. 지들은 네, 그렇게 심신미약다. 구속해놓고. 예,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소장님 보시기에 이게 정치랑 연관이 없지만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죽어요 진짜로. 윤석열 그쵸. 공간이 이렇게 할수록 여기 제기 못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빨리 잡아야지. 맞죠. 국민의힘이 산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털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판사가 예.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아 판사의 정무감각 아까 비피쳐. 복잡계의 경로를 찾아서 예, 예. 국민의힘 이것들 아, 망해봐라, 예. 쓴맛을 예. 봐라 예. 이건가? 이러면서 아직 김민숙 청문회가 안 끝났네. 오늘 기각 한번 때려줘야 내일 아침자 기사 다 바뀌고 내일 아침 일면에 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이지. 누가 김민숙 후보 청문회를 일면에 씁니까? 그러네. 전직 편집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보도국장 보조국장 안 했어요. 예, 정치부장까지 했어요. 정치부장 했었죠. 예,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일 일단 아침자는- 요게 일면이죠. 아, 그죠? 네, 아, 요게 그래요? 일면입니다. 누가 봐도 체포영장 그럼요. 일면이에요. 이게 속보고 네. 요게 일면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기사 마감하는 시간대거든요. 그럼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뭐 입장을 낼 거 아니에요. 아 이거에 대한 입장 안 내던데요, 제가 보니까. 아니 누군가에게 물어봐가지고 그죠. 국민의힘에 뭐 그죠? 누군가는 뭐 그죠? 또 박스 기사에. 법원이 뭐 옳은 결 윤상현 같은 사람 하지 않겠어요. 옳은 결정했다. 뭐. 영장 지르는 거지. 이게 기자들이 사실은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 있으면 1번부터 107번까지 얘기를 쭉 듣고 전체적으로 이렇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딱 윤석열 쪽에서 얘기해줄 그런 의원, 예를 들어 윤석열 의원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 법 취지가 살아 있다. 특검이 너무 몰아붙이기로 해서 의도적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또 약간 중립적인 의원 한번 물어보는 거죠. 뻔히 기자들 안에 데이터가 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실 우리한테 많이 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의원 A 의원. 그죠, 그죠.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네. A 의원은 누구 누구. 어. 네, 그다음에 이쪽은 누구 누구. 야, 우리 정해져 부장님 있습니다. 이제 데스킹하는 시간이라서 이게 확실히 옛날 기억도 나시고 아, 이건 그냥 네. 금방 야, 걔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거야. 좀 있습니다. 일단 써놓고 전화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요렇게 제가 그냥 쓸게요. 뭐 이런 거지. 알아서 바쁠 써.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멘트를 똑같이 따진 않고 이제 취지를 설명하고. 알겠습니다. 아 내일 이제 좀 더 복잡해. 제가 여기서 그 취재하고 있는 거 하나만 흘리면 그 아산병원 있죠. 네. 아산병원 지금 입원해 계시잖아요. 입원해 있는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아산병원 거기 18층인가? 아무튼 거기 이제 VIP에 그 담당자가 원래 거기가 전체 병실이 32개인가? 34개인가 그거래요. VIP 1인씩 딱 있는데 거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31개 병실로에 한 개는 비워놓는데요. 왜? 이제 정몽구 회장. 네. 정몽구 회장이 이제 혹시라도 뭐 병고가 있을 때 네. 그것 때문에 비워놓고 그래서 정몽구 회장의 그 혹시 병고 이런 찌라시가 딱 돌았을 때 기자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아산병원 특실입니다. VIP. 거기에 이제 비었냐 안 비었냐. 그리고 제 듣기로 여기에 이제 장기 투숙객 한 명이 아랍왕자가 그 지병이 있어서 늘 치료를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이제 그 첩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 사람들도 지금 벙어리 냉가슴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의 상태가 제가 흘려 듣기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근데 그걸 이제 바깥으로 이게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쭈쭈밥 먹고 돌아다녀 이렇게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살짝 그걸 봤어도 그걸 못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보면 특검에 대해서 오늘 김건희 여사 측도 말하잖아요. 그 특검 부르면 나와보겠다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영장 발부될 것 같아서 앞단에 한번 친 거거든요. 끌려갈까봐. 그리고 통상 끌려가면 다시 못 나옵니다. 그렇죠. 이 괘씸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끌려가서 지기현 판사처럼 구속 취소로 풀어준 경우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71년 만에 처음이란 거예요. 끌려가면 끝난다니까요, 보통. 끌려가면 첫 타에 처음부터 안 끌려가는 이 전선을 만들어야지 끌려가잖아요.
안 풀어줍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판사들 입장 자기 일 아니야. 음. 영장 발부 이미 했는데 내 동료가 했는데 내가 왜 굳이 얘가 뭐 보석 신청했어 뭐 했는데 뭐하러 풀어줍니까? 욕 먹으면서 이게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첫 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일 중요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병실에서 이제 버티기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 아니, 근데- 이번에 있겠네요. 안 나오고. 근데 과거에 뭐 재벌 회장님들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다 아프다고 해도 잡아옵니다. 네, 그거는- 휠체어? 네? 휠체어 타고. 그럼요. 휠체어 타고 해서 아주 옛날에는 가서 출장 조사를 통해서 병실에 있는 사람을 조사한 적도 있지만 좀 국민적 관심이 크고 대부분 그러면 가서 잡아와요. 네, 앞에서 뭐 훈수 상태 아니면 다 뭐 앰뷸런스를 태워서 데리고든 어떻게든 데리고 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측의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법원하고 예, 우연히 일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다. 이렇게 할수록 형이 가중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기자들의 이 펜대가 날카로워져요. 왜냐면 지금 저녁에 판갈이 김민석으로 다 일면 써놨는데 지금 일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같으면 그 일하면서 기자들이 그런 데에서 뭐 그런다고 하면 시청자들부터 기자들 아, 좀 어떻게 그런가요? 보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그래요. 수 식사 자리 가가지고 이제 다시 죄송해요. 노트북 펴놓고. 자주 보셨죠? 자주 보셨죠? 이런 거 예, 재밌죠. 전수다 오늘 끝났어. 이 담당 기자는 야 일면 갈아라. 뭐 워낙 저녁 때 이런 게 나오니까 어제도 사실 체포영장 발부됐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오후 5시 반 50분 이때 나왔잖아요. 5시 반쯤 나왔나요? 그러니까 각 언론사 특히 방송사들은 난리가 났죠. 그때. 그 런다운이라고 하는데 순서 예. 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보통 현장 연결로 많이 처리를 하죠. 리포트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배경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해야 되니까 준비를 그때부터 막 그러면 저녁 약속 갈까 하다가도 못 가. 그리고 가는 이제 거죠. 다 가야 되죠. 그죠. 아 이렇게 또 훌륭한 부장님 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부장님이 알아서 좀 A야 대봐 B야 대봐지만 그런 부장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네가 아, 알아서 이건 일면 써라. 기자들이 다 알아서 하죠. 뭐 부장이 얘기하기도 전에. 부장님 딱 정해주시고 멘트도 따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일면이 어차피 또 다룰 거니까 네. 하고 아 오늘 아까 속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체포영장 기가 또 충격의 나날이고 네. 이렇게 하면 또 내일 지기현 판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잠자코 있던 취재를 또 한번 해야 되고. 네. 예. 그 저희 끝나고 나서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서 예. 좀 아 얘기 좀 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딸게요. 저도 예. 뭐 형식적 멘트지만 예.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이 법조인들 있는 방에다 딱 그 기사를 링크해 올리니까 네. 미쳤구만. 바로 법조인들이 법조인들이 그죠. 지금. 미쳤구만. 피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법원. 네. 대단합니다, 상징적인- 진짜. 예. 예. 상징적인 결정이. 예, 이 선택적 그러니까 다른 피의자들도 그렇게 한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앞으로 진짜 형사소법 66조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어요 앞으로 판례상